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고정은 이때만큼은 오늘은 청나라 역사 수업이 불러주는 있는 날입니다. 절대 안 됐었어. 근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죠. 오케이. 동학농민운동 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니네 단어 체크부터 하자. 니가 과연 이걸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자. 니 이 단어 알고 있나 보자. 사발통문이 뭘까요? 사발통문이 뭘 것 같아요? 4개의 발. 4개의 발. 알겠어요. 그 다음 보가 뭘까요? 가위바위보의 보가 아니야. 뭘까? 보가 뭘까? 보자기. 그 보자기가 이거라고. 그 다음 이거는 진짜 가르쳤어. 내가 이거는 가르쳤어. 지주가 뭐야? 가르쳤어. 진짜 지주는 가르쳤어. 까먹었어. 힌트를 주세요. 지가 뭘까? 지가 뭘까? 땅지자지, 그지? 주가 뭘까? 그럼 지주가 뭐야? 땅주인. 내가 건물주인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했어? 지주, 건물주고, 건물주가 수업 내내 단어를 받아 적기 바쁩니다. 놀랬어요, 사실은. 나는 이 단어가 당연히 알겠지? 라고 가르쳤는데 모르더라고요. 저희 역사에서는 수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수탈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수탈이 뭔 말이냐. 그 닭인데 그 남자 닭을 말하냐.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이들을 모른다는 걸 많이 깨달았었죠. 잘못된 정이 무슨 정자일까? 정치.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거야. 이게 패정개혁이야. 본격적으로 다른 반에서도 설명할 단어가 한가득입니다. 가보자. 이거는 뭘까요? 거류민은 뭘까요? 거류민. 거류하는 백성이야. 그럼 거류가 무슨 뜻일까? 거류. 얘들아, 정말 기억 안 나니? 그 다음 오늘 이번에 배우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신원은 뭘까요? 신원. 아이덴티티 아닙니다.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새로운 원나라. 다음 임태민. 모를 수도 있어. 괜찮아. 모를 수 있어. 이거는. 항상 수업할 때는 단어 설명 반? 거의 단어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해는 돼요. 이게 애들 느낌으로는 다 어려운 단어들이니까. 그래서. 자, 내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진도를 생각하면 언제까지고 단어 설명만 할 수 없는 현실. 그렇지만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 포기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고민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때 동학이 자신들을 뭐예요? 이 순간 가장 답답한 건 학생들 본인일 테니까요. 일단은 이해가 안 돼요. 교과서를 봤을 때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되고 단순하게 글을 읽는 것처럼 쭈르륵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하위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중위권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너무너무 많은데 교과서는 그런 내용이 전부니까 교과서가 우리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교육청이나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에서 고등학생의 평균 어휘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업이 끝난 뒤 빈 교실에 남은 이동휘 선생님. 다음 시간 수업 준비를 앞두고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20에서 120쪽 한번 보고 혹시 어려운 단어 있는지 좀 말해봐 줄래? 네네.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어려운 단어 없긴 하거든? 내각이 좀 내각이 뭔지 모르겠어? 내각 융성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융성? 네. 융성하게 된다. 융성을 모르는구나. 네네. 오케이, 알겠어. 융성 모를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저는 융성을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또 모른다고 하니까 저도 좀 배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업 자료를 만드는 이동희 선생님. 이게 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단어들입니다. 이게 126페이지고요.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찾고 그런 거 하다 보면은 한 6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6시간.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 학생들이 혼자선 교과서를 읽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문해력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고등학교 16세, 17세면은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게 고민인 거죠. 이제 초등학교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지역 문제를 거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문제를 4학년 사회 시간, 선생님이 교과서를 소리내 읽게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기사, 통계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다 함께 읽는 이유는 혼자서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봅니다. 자, 선생님, 저 이 낱말 모르겠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120쪽에는 어떤 낱말이 어려웠나요? 아, 몸살. 또요? 파원? 아, 환경미화원 중에서 화원. 환경미화원이 하나의 낱말이에요. 하나의 낱말. 환경미화원. 알겠어. 화원이라 해서 선생님 몰랐네. 타협. 도자. 시연아? 원칙이요. 원칙. 과정이요. 과정이요. 요청. 요청. 한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낱말이 많았군요. 어려운 용어로 지역 문제 해결 절차가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 어휘 장벽에서 걸리는 거예요. 절반 정도 이상의 낱말을 모르지 않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이해하고 있고 수업은 어떻게 들을까 이런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글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텍스트 난이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평균 난이도는 870점. 중2 평균 문해력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4학년 교과서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어렵게 나왔고요. 특히 사회 교과서인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어휘의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배첩, 전수하다, 요소 이런 단어들. 아마 성인들도 한 번에 그 뜻을 알기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테스트를 시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 교과서의 높은 난도에 비해 학생들의 문해력이 한참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글을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텍스트의 난이도보다 250점 정도가 낮게 되면은 그럼 그 글의 내용의 한 5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70%에 달하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고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을 때 어떤 단어들이 어려웠던 걸까요? 토종? 약간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 이름 같아요. 이거 들어봤는데 도민?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닌가? 돔에 붙이는 사람인가? 아닌가? 눈금 알아요. 피곤할 때 자고 일어날 때 눈에다가 생긴 이물질. 용수철 약간 남자 사람 이름 같아요. 아빠 친구 이름이요. 그런데 학생 모두가 모른다고 대답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육교가 뭐예요? 육교?
육교는 모르겠어요. 고기 아니에요? 고기 아니에요? 학교 같은 교가 학교 교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도시랑 촌락 중에서는 촌락에 해당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도시에서 볼 만한 것들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청, 구청, 뭐 백화점, 육교 이런 것들이 서슴지 않고 예시로 등장하는데 아이들이 예시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런 점이 교과서가 불친절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육교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이 단어를 알 리가 없죠. 교과서엔 이렇게 아이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과에서 제가 이제 포인트 잡았던 부분은 이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함에 있어서 현직 교사들도 교과서가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기엔 불친절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추상적인 개념어도 너무 많고 탐구활동 과제도 너무 많은데 적은 분량 때문에 압축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자유라고 하면 초등학생들도 많이 사용하는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자유권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저 문장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자유권의 설명을 예로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교과서엔 단 3줄, 중학교 교과서는 한 단락, 고등학교 교과서는 오히려 반 페이지 분량으로 설명이 가장 자세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이 설명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교과서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문해력은 약해졌는데 정작 교과서가 제공해야 되는 그 문해력의 깊이나 어떤 친절함 이런 것도 동시에 약해지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교과서로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좀 흥미를 가지고 이 내용에 접근하기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상의 언어를 쓴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개념이 여기 있으면 아이들의 수준은 여기 있는데 교과서가 이 차이를 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펼쳤을 때 한글이지만 외계어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글자는 읽지만 내용은 읽고 있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학생들의 문해력과 기초학력 저하는 미국의 오랜 고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네이플즈 초등학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학업 공백 속에서도 꾸준히 높은 학업 성취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캘리포니아 학력평가에서도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Our school is performing very well academically, and we're pretty impressed that the students are still performing and outperforming schools post-pandemic. So if we look at our SBAC data from last year, you can see our third graders performed at 84% overall. But if we look at the state third grade scoring, we can see that they scored about 42%. 같은 주의 다른 학교보다 2배나 높은 성취도, 비결이 뭘까요? So today I'm going to be reading to you lesson 1. So we're going to learn some background on the explorers today and a little bit about how they got to be here. Can you use your finger to follow along? Yes. Cortez and his soldiers defeated the Aztec and took their gold, silver, 4학년 and 학생들의 jewels. 수업 시간. 먼저 선생님이 교과서를 소리내 읽어줍니다. The Spanish built Mexico City as the capital of New Spain. Do you see vocabulary today? Yes. How many new words are introduced to us? 7. Will you repeat those with me? Conquistador,
어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benefit, peninsula, galleon, ocean current, and wind pattern. Now some of you might be sitting there 이게 going, 오늘 수업에서 공부하게 될 어휘들입니다. good for you. But some of you might be going, 언뜻 보면 국어 시간 같죠? I'm on page 100. 그런데 사회 시간입니다. If there's a word you did not understand, just raise your hand and we'll put it up there. Explorers come 이렇게 to 학생들에게 California. 모르는 You 단어를 are 말하게 there. 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Some very quiet kids may not understand a word you think they should, but they're afraid to say they don't understand it. The idea is to start understanding unknown words and to not be afraid of them. Parker. I'm not sure what Aztec means. Thank you. Kylie. I'm not sure what riches means. Can you explain what ancient is? Extremely old. When I say go, you're going to talk. I'm going to say it one more time. You're going to be talking about what you think this chapter is going to be about. Are you ready? Yes. Go. 이렇게 어휘를 먼저 가르치는 이유는 오늘 배운 단어들을 모르면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한 친구가 갑자기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Zach, close our door. Thank you, babe. Just so she doesn't. 친구가 나가자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All right. Treasures. Treasures. Okay. 학생들이 이야기한 단어를 칠판에 쓰는 선생님. It's called water leaves. 오늘 수업의 핵심 어휘들입니다. 그 사이 밖에 있는 친구는 열심히 단어를 외우는데요. 무슨 게임을 하는 걸까요? I trust you 100%. I'm going to put the screen up. Do not turn around because the words are back there. Your classmates have to give you clues from the book to figure it out. Are you ready? Okay, do not turn around. Are you good? Okay. When 바로 you're 이게 ready, let me 오늘 get my 맞춰야 eraser. 할 단어들입니다. Georgette? Like the places where people settle. Settlement? Yes. 마치 어휘 수업 같은 사회 시간. Olivia? They came looking for it to sing them for riches. Treasures? Yes. The name of the activity is called cued retelling. So the purpose of cued retelling is to cue your brain so you can retell what you learned. And you do that by remembering key words. Another benefit is it gets and forces kids to go back into the text to locate the information. 이런 수업이 가능한 건 바로 특별한 교과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명 문해력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라기에는 꽤나 두껍죠. 언뜻 보기에도 한국 교과서와는 큰 차이가 보이네요. 야, 거의 500쪽이나 되네요. 읽어야 할 텍스트 양도 훨씬 많습니다. 교과서를 읽는 동안 다양한 글을 읽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단원별 핵심 어휘들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국어 문제집처럼 배운 단어를 복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한 권으로 사회 시간에 어휘, 읽기, 쓰기를 모두 배울 수 있게 구성해 놓은 것이죠. Let's say that we're doing a study of explorers in social studies. We'll use the textbook to get us started, but then we'll go into the research aspect where they can then get their information to write essays or put together a slide deck or put together a little play for the class and do something more exciting with it. So I think that the textbooks offer a good starting point. One more round of applause to her because that was tough.
30-second dance party. 미국에선 모든 과목 시간 문해력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교과서를 읽지 못하면 공부의 첫걸음부터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선 문해력 교육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리터러시 코치 제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과학 시간을 앞두고 선생님이 리터러시 코치를 찾아왔습니다. 각 과목의 교사들은 문해력 교육의 전문가인 리터러시 코치에게 수업 방식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교사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인 셈이죠. So question, are these words that you would have already introduced to them or would this be the first time? Okay. This is going to be the So first all in time. context. And you know what? If they get it and they understand it, great. Yeah. But I'm going to say that they're going to struggle on those. Because 과학 those 시간, are, 단어를 hard 어떻게 words. 설명할지 서로 논의하는 두 사람. But once you get to the actual A literacy teacher is someone who goes into the classrooms to support the teachers with their reading instruction. I have access to all their curriculum, so I can say, hey, is this where you are? I just want to make sure, is this what we're working on? So we collaborate on what it is that we're doing. 코치가 자료 Article 하나를 or 꺼내 piece of 놓습니다. text, and then this one is differentiated so that each kid can be reading the same text but at their level. And then 각 looking 과목 at 교사들이 the vocab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words here. 읽기까지 가르치려면 전문성 있는 리터러시 코치의 도움이 중요한데요. And then reading it in context, discussing what that means. consisting of a few things. First, read, and don't forget to do this. What does this word say? So the first thing is, boys and girls, just read and enjoy with your partner. 마치 독서 시간 풍경 같죠? 아이들은 과학 교과서에 실린 글들을 1시간 동안 읽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일반 교과 시간에도 문해력을 습득하도록 교육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고 능숙한 독자를 키워내는 것이 사회, 과학 과목의 성취 목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떤 정책상에서도 중요하게 돼서 이 얼리 리터러시에 관한 이제 많은 논쟁 그리고 또 많은 이제 관심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더 이상 문해력은 국어나 독서 시간에만 길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문학 책, 사회, 과학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 정보 텍스트 그런 책들을 좀 읽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조금 권장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문해력 수업의 효과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는데요. 실제 과학 시간 다양한 비문학글을 읽는 것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해력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This one to self first, and then we'll do the timing, okay? 이렇게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파악하는 데도 부모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데요. So the literacy is often something that teachers don't have time to get through with all the content, and so the parents can come in and do a very important part of what they need to do, but then the parents can come in and do it, and it's also very good for the parents to come in and see, for me learning how to teach my daughter more, and then also then to help other kids to go and learn and be familiar with those children and help push them to do better at their reading. 언제, 어떻게 문해력을 키워줄 것인가? 모든 수업,
모든 교실에서 가능하다. 발상이 바뀌니 교과서가 바뀌고 수업 방식까지 달라졌습니다. We have no grammar program. We don't have a grammar book. Literacy education is,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in every subject. And that means that you can teach concepts and weave it throughout all subjects all day long. Literacy across disciplines is really best practice. There's no magical strategy, one strategy. It's a process. It's a continuum of strategies. But every teacher in the school has to be on the same page so that we can develop that continuum together. 인천의 한 중학교. 시끌벅적했던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떠난 방과 후 끝까지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 받은 신문을 천천히 제목만 보면서 끝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홍근태 사회 선생님의 신문 읽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인플레 압력, 우주 패권, 차등 부담. 단어만 봐도 어려워 보이는 경제 기사들이네요. 진짜 사회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원하는 지식을 찾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연계성과 실용성. 문제점은 원하는 신문기사를 골랐는데 요약해봐라 하면 요약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니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문해력 수업을 시작했다는 선생님. 마치 국어 수업처럼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부터 기사 읽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사회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까 용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국회는 입법과 관련하여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권한, 헌법 개정의 제안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 어떠세요? 교사가 읽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상환, 매입, 송금. 일상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 아니기에 학생들에게는 사회 교과서가 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데요. 설명해주는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문장 자체를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지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모를 만한 단어들을 조금 알려주는 페이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기사에 대해서 예시가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많이 변형되었으면 하고, 친구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단어나 그리고 기억하기 쉬운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걸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름하여 학생들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교과서. 교과서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바람을 담아 새로운 교과서가 탄생했습니다. 문해력이 강조된 전에 없던 교과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초의 수업 실험이 인천에서 펼쳐집니다. 자, 우리 EBS 팀에서 이 권리에 대한 문해력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과서 읽어보니까 어때요? 일단 첫 반응은 합격입니다. 새로운 교과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아이들. 첫 페이지부터 기존 교과서와는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교과서 맨 앞에 글을 읽는데 필요한 어휘들을 미리 배치한 건데요. 특히나 놀랐던 거는 처음에 교과서 페이지 전에
본론이 들어가기 전에 단어들이 여러 개 쭈르륵 나와 있는 화면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좀 많이 바뀌었구나, 편하게 읽기 편하게 바뀌었구나 생각했어요. 교과서 본문도 달라졌습니다. 학생들 피부에 와 닿을 만한 친숙한 사례들을 배치해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문해력 교과서답게 교과 지식과 연관된 다양한 장르의 글도 읽어볼 수 있게 했습니다. 문해력이 친절한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굉장히 풍부하고 길어야 됩니다. 기존 교과서 대비 저희가 뭐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10배 이상 분량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유권의 그 유형을, 기본권의 유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기존 교과서는 2줄이 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한 10페이지 이상으로 지금 확장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텍스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면 재밌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교과서 대 기존 교과서. 교과서가 달라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3차 시에 걸쳐 수업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1단원의 포인트는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단어입니다. 인권 단원이 이번 수업 주제입니다. 벌써 교과서에 등장한 용어부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첨부라는 단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첨부 무슨 뜻이었죠? 하늘이 주었다. 자, 이 노란색 단어 중에서 하늘이 주었다는 성격을 가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나와보세요. 네, 나와보세요. 첫 수업은 간단한 단어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네. 아, 첨부인권이요? 왜 이걸 생각했죠? 첨부. 첨부의 뜻이 뭐죠?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 주었다는 뜻이니까. 게임에 제시된 단어들은 오늘 교과서를 읽는데 꼭 알아야 할 단어들이라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아까 치매 기억나죠? 자, 치매와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 있죠. 네, 치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고요. 불가침. 나뭇가지를 따라 연계된 개념들이 확장해 나가는데요. 이 어휘 트리 하나만으로도 이번 단원의 핵심 개념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에 대한 인권부터 시작한 모든 내용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단원을 다음 시간부터 원래 보통 사회 교과서들은 내용이 있고 그 안에서 단어를 설명해 주는데 앞에서 미리 단어를 설명해 주고 의미를 알고 수업을 들으니까 명확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다 읽었으면서 시사 쪽에 많아. 어휘 수업이 끝난 뒤 교과서를 읽어봅니다. 기존보다 10배 이상 설명이 많아진 교과서. 분량 때문에 아이들이 외면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는데요. 아, 집에서 심심할 때 읽어봤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백과사전? 이런 거 읽는 것처럼 뭐 가끔 꺼내서 심심할 때 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재밌었어요. 자세하게 설명이 있다 보니까 굳이 선생님이 안 계셔도 좀 어느 정도 선행할 만큼 이해는 됐던 것 같아요. 조회 시간에도 은근 많이 보고요. 쉬는 시간에도 사회 시간 전에 한번 보고 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수업 전에 교과서를 읽어봤다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2차 시는 인권 침해에 대해 배울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오른쪽 17쪽에 교복에 부착된 명찰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니만큼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위에다 딱 달고 다니는 거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약간이요. 아, 약간이라고 혹시 인권 침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 이건 인권 침해는 아닌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한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배울 텐데 18쪽을 볼게요. 인권 침해라는 어려운 용어도 언제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교과서는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만화나 사례 같은 게 생각보다 실감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10분, 20분 가다가 1시간 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저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 되게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진도를 쭉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바뀌니 모든 걸 혼자서 설명해야 하는 교사의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하고 제한 침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젠 선생님보다 아이들의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과서가 이해가 되니 수업 참여도 더 적극적입니다. 자, 30초를 더 줄게요. 30초. 수업이 끝나도 아이들의 토론은 멈출 줄 모릅니다. 원래 복잡했던 교과서에서 보였던 그런 어려운 단어들은 아 이게 맞는 건가 이런가 싶을 때도 있는데 저희가 받은 새로운 교과서는 이제 아 이럴 때는 이런 말을 쓰면 되겠구나, 막 자신이 누군가에게 구속을 돼 있을 때는 자유권을 침해받았다고 말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실사용에서도 자신이 직접 예시를 만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몸으로 단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자, 27쪽에 3차 시 수업에서는 교과서를 훑어보며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합니다. 교과서를 스스로 찾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도 척척 써내려갑니다. 특히 이번 시간엔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에 대한 한 편의 글을 써보도록 했습니다. 평소 글쓰기라면 뭘 쓸지 몰라 난감해했던 아이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써내려갑니다. 이렇게 한 바닥을 가득 쓴 친구들도 있습니다. 배움 전과 후를 확인할 때 학생들이 쓰는 단어에 주목을 하는 편인데, 기본권이라는 말들을 할 때 그것을 문장 안에서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자기의 생각을 담는 단어로 압축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했을 때 이 교과서가 주는 힘을 느꼈습니다. 알 권리, 공공복리, 인권 단원에서 배웠던 핵심 개념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수업 내용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3차 시 수업이 끝난 뒤 인권 단원의 핵심 개념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문해력 교과서 수업반의 경우 마인드맵의 가지가 풍성합니다. 핵심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반면 기존 교과서 수업반의 경우 핵심 용어들을 자신 있게 쓰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핵심 용어들을 정확히 기억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의 경우 기본권을 쓰고서는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선 고민 끝에 다시 적은 단어, 또 기본권이네요. 자유권이란 글자를 적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그 자유권의 하위에 해당하는 어떤 그 내용이나 특징이나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례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도로 그림을 그린 데서 학생들은 아주 깊이 있게 이해를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층적인 그 의미까지 잘 파악하고 있다.
마인드맵 결과지를 분석한 결과 핵심 개념 이해도에서 무려 1.6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면은 되게 딱딱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너는 이걸 외워. 이거 어기면 안 돼. 이게 정답이야. 이랬는데 여기는 이거는 이래서 이건데 혹시 넌 다른 생각이 있니? 하고 내 생각을 말했을 때 이게 본질은 이거구나. 기존 교과서는 선생님이 읽어주는 사회라면 이거는 스스로 읽는 사회가 맞는 것 같아요. 문해력 위기의 시대. 누구보다 답답한 건 아이들이겠죠? 교실에서의 매 순간이 문해력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교과서를 주목하는 이유일 겁니다.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교과서가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면 교실에서 포기를 말하는 아이들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교과서를 읽는다는 것은 자기 주도성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를 사실 좀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고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해요. 그건 학습자가 학습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스스로 읽었다는 것은 주도성의 시작, 학습의 본 게임의 스타트. 거기서부터 학습이 진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숙제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권 읽고 말까 하는 게 이게 좀 현실이고, 책 읽는 다락에서 약간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활자들이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